안녕하세요. 뱅합니다. 예, 요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지난 방송했던 때가 11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이면은 요쯤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을 올렸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11월 1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하락 후에 눌림 관점, 눌림 후에 상승 관점, 하락 후에 상승 관점, 요 관점을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눌림 후 상승, 하락 후 상승.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요 부분, 18K 여기를 찍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저점을 올리고, 보시면 이제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만들어졌고,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눌리더라도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했던 19.5에서 19.7K 사이, 요 사이를 깨지 않는다면은 눌림 후 재차 상승해서 최소 22K 정도까지, 22K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본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 후 상승, 이런 관점을 먼저 메인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눌림 후에 눌렸었고요. 눌렸었는데 이 19.6 5에서 7K 사이 요 구간을 깨질 않고 다시 상승을 해줘서 이 중간 네모박스 구간 20.5에서 20.8K 여기를 이제는 뚫어줘서 4시간 봉 몸통이 20.8K 위에 올라가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방송을 이제 참고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요런 이제 눌림목에서 좀 뭐 매수를 하셨을 수 있을 건데요. 하셨을 수 있을 건데 어 또는 그 전 방송, 그러니까 전전 방송이죠. 전전 방송에서는 요때쯤에, 이때도 눌림 후 상승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때 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뭐 이 좀 크게 봤을 때 이 가장 아래쪽 박스하고 중간 박스 요 사이에서 와리가리 할 때, 이때 이제 뭐 중장기 관점에서 눌림목에서 이 아래쪽 박스를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림에서 매수 받는 거는 뭐 공격적이지만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밑에서 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어떤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매수한 물량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느냐, 라던가, 그리고 또 뭐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매매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방송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단기적인 관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대략 최소 22K. 예. 여기 이제 윗부분에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죠. 최소 22K. 그리고 좀 더 본다면은 22.5에서 22.8K. 예. 그게 이제 수평 지저항 관점에서 다음 저항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도 뭐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영역에서의, 요 영역에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 요 단기 상승 추세. 요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뭐 22K나 22.5K 또는 뭐 22.8K 요 영역까지 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가지 못하고 꺾이면 어디가 깨졌을 때 나와야 되느냐.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비트코인 차트로 말씀드리기 전에 S&P 차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평선은 먼저 좀 끄고, 요 추세선들은 기존에 제가 예전에 사실 그려놨던 추세선들이고요. 시나리오 1, 요거는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시나리오 1은 이제 WXY로 떨어졌고, 그리고 X파 반등 후에 다시 떨어질 거다. 요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요 고점부터, 여기 고점부터 이제 하락 파동이 1, 2, 3, 4, 5로 떨어졌고, 5로 떨어졌고, 어, 그리고 반등이 A, B, C로 있었다. A, B, C로 반등했었다. 예, A, B, C. A, B, C로 반등을 해서 반등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봤을 때는 1, 뭐 2, 뭐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떨구려고 지금
이 떨구려고 한다. 그래서 2파 반등이 끝났고 떨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자, 이런 식의 시나리오. W파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려온 W파에 대한 조정 반등이 A, B, C 이런 식의 어떤 플랫 형태, 뭐 익스펜디드 플랫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좀 모자라게 나오면서 러닝 플랫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의 아직 이런 반등이 아직 반등 구간 내에 있다. 이렇게 뭐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크게 말씀드렸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 음, 반등해서 요게 지금 깨졌거든요. 예. 요 추세선. 여기와 여기를 이은 추세선. 요 상승 추세선이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만큼 상승했던 요 구간이 상승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 2, 뭐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에서 2파 반등이 끝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음,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흐름은 이 저점 여기, 여기를 깨러 가는 최저점이죠. 올해 최저점. 여기를 깨러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어, 음, 그럼 과연 저기를 깨러 가는 건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이미 뭐 추세선 관점에서는 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깨러 간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방금 킨 요 이평선은 빨간색은 일봉의 10 EMA 그리고 흰색은 일봉의 20 EMA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데드크로스한 자리들을 살펴보면 데드크로스한 자리들을 표시해 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 하고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 하죠.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살짝 골든 크로스 했다 살짝 데드 크로스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자리들이 다 어떤 이번 하락 주기를 시작하는 자리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락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신호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별할 수도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뭐 요런 자리, 여기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또는 뭐 요런 자리. 그리고 지금이 이제 음, 10, 22MA가 골든 크로스 했다가 지금 데드 크로스 할지 어쩔지 지금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데드 크로스를 한다 그러면은 좀 어, 위험한 순간이 되지 않겠느냐. 요 상승 추세도 지금 추세선이 깨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요,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요 상승 추세도 깨졌고,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 10, 22MA까지 데드크로스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요 3476, 6포인트 정도, 3400, 포인트 때, 여기 이제 저점, 여기를 이제 확인하러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S&P 지수가 만약에 10, 22MA를 데드크로스 하고, 그리고 이제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이제, S&P 500에서 일봉의 그런 어떤 10, 22MA가 데드크로스 하고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상황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22K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꺾일 수도 있겠죠. 예, 꺾일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함인데 예, 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K나 또는 22.5에서 22.8K를 향해서 비트코인은 순항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데드 크로스를 한다. 그랬을 때는 비트코인도 꺾이게 될 텐데 그때는 요 이제 노란색 추세선, 요 추세선이 좀 중요해지겠죠. 좀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 저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들, 요 자리 여기가 이제 대략 20K 정도, 2만 불 근처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중요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요 자리들은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런 데서 이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거든요. 여기 요런 데나 요런 자리들, 요런 데서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2만 불. 그래서 결국에는 S&P 지수가 어,
일봉의 10, 22MA가 데드크로스를 한다. 데드크로스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요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예, 또는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좀 더 보겠다 만약에 하면은 요 이제 점선 가장 위쪽이 점선 라인이죠. 2만 불 20K 여기가 깨진다. 예, 그때는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진 거기 때문에 여기 요 영역 요 부분이죠. 요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는 최소 22K까지 예, 좀 더 본다면은 음, 좀 더 본다면은 22.5에서 22.8K까지는 홀딩하는 예, 그런 모양을 좀 기대를 하고 좀 홀딩을 해보는 예,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는 그 정도로 하시면은 어,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홀딩해 볼 수 있는 예,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음,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자면 먼저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좀 보자면은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노란색 추세선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최고점하고 48K 요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죠. 이걸 넘겼기 때문에 이제 전체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 예, 기대할 수가 있고 예, 그렇지만 뭐 아무 자리에서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추세선을 넘겼을 때 눌림목에서 이 가장 아래쪽 박스 여기를 이제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그게 아니라면은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 매매 관점에서 확인 매매 관점에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음, 어떤 주봉에 이제 노란색 5, 빨간색 10 그리고 흰색 22평선 요 세 개가 정배열이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방송 때까지는 이 주봉의 중단 22평선 여기서 좀 여기를 찍고 좀 눌렸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현재 시세는 요 22평선보다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봉 마감을 좀 확인을 하고 주봉을 이제 22평선 위에 좀 안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 20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해서 정배열을 만드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던가 예, 그런 식의 어떤 확인 매매를 할 수도 있다. 예, 또는 뭐 25K 아니면은 뭐 22.5에서 22.8K 예, 요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 돌파 매매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좀 확인 매매 관점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예,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단기 매매도 요즘 짚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단기 매매를 하면서 익절 구간에서 절반만 익절하고 절반은 뭐 본절에 스톱을 걸고 홀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중장기 매매할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번 이런 거는 이제 말씀드려 온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음,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조합해서 분할로 좀 매매를 한다던가 예,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은 음, 단기적인 관점은 뭐 다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넘겼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요런 이제 고점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점을 높이는 예,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고점들을 좀 뚫어주는 모양새가 나오면 예, 그래야 중장기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S&P 차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등 후에 하락할 수도 있는 어, 이미 지금 하락 추세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매를 하면서도 이런 어떤 지지 라인들이 깨졌을 때 손절이 나가는 어, 그런 어떤 손절을 좀 철저히 하는 예,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대. 혹은 뭐 저항 돌파 시 매수를 해볼 수 있대. 그런 어떤 지지가 깨졌을 때 손절이 나가는 그런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